주인쌤입니다. 오늘은 요양보호사 국가시험 대비 요양보호사 적중 모의고사 7회 중에 5회 필기 파트 35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문제집에서는요, 회차가 갈수록 난이도가 있는 문제가 2026년 최신 경향을 반영해서 수록이 되어 있으니 문제를 풀므로써 실력을 향상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문제를 끝까지 읽어드립니다. 정답은 3초 후에 공개합니다. 못 푸셨다면 잠시 정지하고 풀어보세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문제 1번. 건강한 노화를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사회적 활동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지속적으로 뇌에 자극을 주는 활동을 한다. 3. 감정 표현과 대화를 피한다. 4. 생산적인 활동 참여를 제한한다. 5. 체력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고강도 운동을 한다. 정답은 2번. 지속적으로 뇌에 자극을 주는 활동을 한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건강한 노화를 위한 방법. 이 문제는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아니죠. 사회적 활동을 줄이는 게 아니라 사회 활동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고요. 3번은 피한다가 틀렸죠. 의사소통이나 감정 표현을 더 많이 하시고 4번 생산적인 활동을 제한한다가 아니라 권장한다 해야겠고 5번 체력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운동을 한다 하는데 고강도 운동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저강도부터 자신의 몸에 맞는 운동을 찾아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문제 2번. 다음 설명과 관련된 노년기 사회적 특성은 보기를 보겠습니다. 노인은 직장에서 퇴직하면서 사회적 관계 감소. 두 번째, 단순화된 관계 속에서 노인은 고독감과 우울감이 증가. 이것은 어떤 사회적 특성인가요? 1. 역할 상실. 2. 경제적 빈곤. 3. 유대감 상실. 4. 사회적 관계 위축. 5. 생애 회고 경향. 정답은 3번 유대감 상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험에 노년기의 사회적 특성 이것도 시험에 아주 잘 나오죠. 그래서 사회적 특성들 1번부터 5번에 대한 내용 다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직장에서 퇴직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사회적 관계가 감소된다. 이건 유대감하고 관련이 있죠. 그리고 단순화된 관계 속에서 이런 고독감이 있다. 유대감 상실의 키워드들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제 요점 정리 책을 보면요. 그럼 1번부터 보면요. 역할 상실이 정답이 되려면 은퇴라는 말이 나와야 돼요. 퇴직이 아니라 은퇴라는 말이 나와야 되고 가정 내 가장으로서 역할이 상실됨 하면은 역할 상실이죠. 경제적 빈곤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연금, 노후 자금, 돈과 관련돼 있는 것이 상실하게 된다. 경제적으로 빈곤하게 놓이게 된다. 이런 경우. 그리고 이 4번에 사회적 관계 위축 이거랑 많이 헷갈리셨죠. 이거는 노화로 만성질환, 그러니까 몸이 많이 허약해지고 노쇠로 인해서 사회 활동을 많이 못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신체적 기능이 쇠퇴하여 사회 활동을 못하게 되는 경우 우리는 사회적 관계 위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5번에 생애 회고 경향 이거 같은 경우는 뭡니까? 노인의 심리적 특성에 해당이 되는 거죠. 여기서 물어본 것은 노년기 사회적 특성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3번. 노인 장기요양 보험 제도의 주요 목적은 1. 고용 안정 및 실업 예방, 자활 의욕 고치. 3. 국민의 생활 안정과 국민 복지 향상 기여. 4. 업무상 재보상을 통한 일상생활 지원. 5.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의 신체 활동 또는 가사 활동 지원. 정답은 5번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은 뭐가 틀렸죠? 고용 안정 및 실업 예방 이거는 고용보험에 해당이 되는 거죠. 2번은요. 이거는 공공부조에 해당이 되죠. 3번은요. 국민의 생활 안정과 국민복지 이거는 국민연금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4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5번 빼고 다 틀렸습니다. 문제 4번 노인 장기요양 인정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최종 등급 판정은 장기요양 기관에서 한다. 2. 개인별 이용 계획서는 공단이 수급자에게 제공한다. 3. 지자체가 장기요양 인정서를 공단에 제출한다. 4. 등급 판정은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한다. 5. 방문 조사는 교육 이수한 기관 직원이 한다. 정답은 2번 개인별 이용 계획서는 공단이 수급자에게 제공한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개인별 이용 계획서뿐만 아니라 장기요양 인정서도 누구에게? 수급자나 가족에게 제공을 해야 된다라고 했죠. 1번은 뭐가 틀렸습니까? 최종 등급 판정은 등급판정위원회에서 한다 해야겠고, 3번은 또 뭐가 틀렸죠? 지자체가 장기요양 인정서를 공단에 제출해요. 이거 말이 완전 이상하죠. 우리 장기요양 인정서는 이렇게 발급을 받으면 수급자에게 먼저 제공을 해야 되고, 그래서 공단이 틀렸고요. 수급자에게 준다. 지자체가 아니라 공단에서 장기요양 인정서를 수급자, 대상자에게 준다. 그리고 또 이 장기요양 인정서를 어디에? 수급자는 서비스 이용하기 위해서 기관에 제출한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번은 등급 판정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한다라고 해야 되고요. 5번은요, 방문조사 교육 이수한 기관 직원이요, 아니요, 공단 직원이 방문조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5번. 다음 장기요양 급여 중 특별 현금 급여에 해당하는 것은 1. 방문간호, 2. 기타 재가급여, 3. 가족요양비, 4. 단기보호, 5.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정답은 3번 가족요양비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우리 장기요양 급여에서 재가급여가 있고 시설급여가 있고 특별현금급여가 있습니다. 도서나 산간지역 이렇게 서비스가 닿지 않는 지역에 사신 분들에게 가족에게 현금을 입금해주는 그런 요양비, 가족요양비다라고 했죠. 1번, 2번, 4번은 재가급여가 되겠고 5번은 시설급여가 되겠습니다. 문제 6번. 다음 중 개인별 장기요양 계획서에 포함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보호자의 기본 인적 사항과 장기요양 등급 2.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필요한 안내 사항 3. 급여의 종류와 내용 4. 급여의 한도액과 본인 부담률 5. 대상자의 장기요양 인정 번호 정답은 4번 급여의 한도액과 본인 부담률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우리 개인별 장기요양 계획서와 장기요양 인정서 두 개가 발급이 돼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이 내용을 물어보는 게 시험에 자주 나왔습니다. 그래서 꼭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요점 정리 책을 한번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기요양 인정서 같은 경우 대상자의 기본 인적 사항과 장기요양 등급 당신 몇 등급이야 인정해 줄게 하고 등급이 나와 있어야 돼요. 인정서에는. 그리고 유효기간 이용할 수 있는 급여의 종류와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급여의 종류와 내용입니다. 뭐가요? 장기요양 인정서가요. 그런데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는요. 한도액, 이 사람이 한 달 동안 이용할 수 있는 한도액과 본인 부담률, 급여의 종류와 횟수예요. 자, 급여의 종류와 내용은 인정서라 그랬죠. 급여의 종류와 횟수는 계획서입니다. 많이 이용하면 이용할수록, 덜 이용하면 이용할수록 그 내는 돈이, 본인 부담률이 차이가 있잖아요. 돈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횟수는 계획서, 이에 따른 비용이 기재되어 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다시 보면요. 보호자의 기본 인적 사항이 아니라 대상자. 그리고 이번에 제공받을 때 필요한 안내 사항은 인정서에 해당이 돼 있고요. 급여의 종류와 내용은 인정서라 그랬죠. 그리고 5번에 장기요양 인정번호 이것도 인정서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 우리 책대로라면 4번만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7번. 요양보호사가 옹호자의 역할을 수행한 것은 1. 대상자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지지한다. 2. 대상자의 식사 후 약 복용 여부를 확인한다. 3. 지식과 기술로 대상자의 불편함을 경감한다. 4. 가족에게 대상자의 심리적 정보를 전달한다. 5. 소외되고 차별받는 대상자를 위해 대상자를 편들어준다. 정답은 5번 소외되고 차별받는 대상자를 위해 대상자를 편들어준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우리 옹호자의 역할은요. 항상 편들어준다, 대상자를 대변해준다 이런 말 나오면 정답이 됩니다. 1번은 뭐죠? 대상자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지지하는 거 동기 유발자. 2번은요. 약 복용 여부 확인한다, 관찰자. 3번은요. 지식과 기술 숙련된 수발자. 4번은요, 가족에게 이런 정보를 전달한다. 정보 전달자. 이렇게 해야겠죠.
문제 8번. 다음 사례는 시설 대상자의 권리 중 어떤 것에 위배되는가? 보기를 보겠습니다. 대상자가 외출이나 병원 진료가 있는 경우 식사 시간이 지나 시설에 도착하는 경우가 많아. 그때마다 식은 반찬을 먹어야 하니 싫어. 라고 하네요. 이것은 무슨 권리에 위배가 됐나요? 1.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2.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3.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4.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5. 자신의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해결을 요구할 권리. 정답은 5번. 자신의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해결을 요구할 권리.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우리 이런 시설 대상자의 권리, 윤리 강령이요. 시험 볼 때마다 한 문제씩 꼭 나옵니다. 그랬을 때 키워드를 잘 보셔야 되는데요. 여기 보기에서 보면은 식은 반찬 이런만 나오면은 바로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해결을 요구할 권리, 이게 정답이 된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을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따뜻한 밤 줬으면 좋겠다 해서 건의함 이런 말 나오면은 또 이 자신의 견해와 불평 이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건의함 이런 말 나오면 꼭 정답을 골라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건의함이나 고충 처리 같은 걸 들었을 때 직원들은 즉시 그 요구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문제 9번.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노인학대 유형은 보기를 보겠습니다. 대상자를 방에 가두고 출입을 통제한다. 원치 않거나 수행하기 어려운 노동을 하게 한다. 이것은 어떤 노인학대 유형인가요? 1. 방임 2. 유기 3. 정서적 학대 4. 신체적 학대 5. 경제적 학대 정답은 4번 신체적 학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우리 노인학대 유형 제가 모의고사 1회부터 쭉 계속 풀고 있는데 계속 강조하죠. 시험에 2문제까지도 3문제까지도 나온 적이 있어요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꼭 공부를 해 놓으시고요. 신체적대가 되기 위해선 키워드 통제한다, 감금시킨다 이런 말 나오면은 신체적대, 그리고 또 단절시킨다 라고 했죠. 수도, 그리고 또 가스, 전기, 식사, 음식 이런 것을 단절 끊어버린다라고 하면은 신체적대예요. 방임이 아닙니다. 단절이란 말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원치 않는 노동, 그리고 약을 강제로 복용시킨다. 선발을 묶어 놓는다. 그리고 제일 헷갈리는 게 가해자가 손에 흉기를 들고 있어요. 칼이나 가위를 들고 위협을 하는 거, 죽이겠다고 위협을 하는 거는 정서적 학대가 아니라 신체적 학대예요. 죽이겠다고 그냥 말로만 위협을 하는 거는 정서적 학대지만 손에 흉기를 들고 있다? 그러면은 신체적 학대예요. 그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10번. 다음 중 육체적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는 1.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를 한다. 2. 음탕하고 상스러운 말을 한다. 3. 음란한 그림을 보여준다. 4. 자신의 성기를 보여준다. 5. 남자친구와 과거 성관계 사실을 묻는다. 정답은 1번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를 한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은 뭐죠? 음탕하고 상스러운 말을 한다. 이거는 언어적 성희롱. 3번, 4번은요, 시각적 성희롱. 5번은 사실을 물었다. 이것도 언어적 성희롱이 되겠습니다. 문제 11번.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로 옳은 것은? 보기를 보겠습니다. 대상자 집에서 청소하고 있는데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의 엉덩이를 만져서 심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 이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요? 1. 이런 일은 그냥 넘기는 게 편해 라며 혼자 참고 넘어간다. 2. 그런 행동은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분명하고 단호하게 의사를 표현한다. 3. 할머니 생각이 나세요 라며 장난처럼 받아친다. 4. 불쾌한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며 대응한다. 5. 그럼 저도 한번 하며 같은 행동으로 대응한다. 정답은 2번. 그런 행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분명하고 단호하게 의사를 표현한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이렇게 성희롱을 요양보호사가 당했다. 그럼 개인적 대처는요, 감정적인 대응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화를 내거나 이렇게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지 말고 단호하고 명확히
거절 의사를 표현해야 됩니다. 안 됩니다. 하시면 안 돼요. 그럼에도 지속한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녹취나 증거 자료를 이렇게 보관을 해 놓으셔야 된다라고 했죠. 그리고 시설장에게 반드시 보고하셔야 됩니다. 1번 그냥 이렇게 넘기시면 안 돼요. 3번 할머니 생각이 나세요? 아무리 난다 해도 이렇게 만지면 안 되죠. 5번은요. 그럼 저도 한번 어르신이 자기 엉덩이 만졌다 해서 요양보호사도 같이 만지는 건 조금 말이 안 됩니다. 문제 12번.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로 옳은 것은 1. 같은 정치 성향을 가진 대상자를 우대한다. 2. 서비스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받는다. 3. 업무 효율을 위해 권위적인 태도를 유지한다. 4. 요양보호사는 지속적으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5. 학대를 발견하면 사실 여부를 확인한다. 정답은 4번. 요양보호사는 지속적으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가장 이쁘고 아름다운 말, 도덕적인 말 고르면 정답이라고 했죠. 1번 정치적 성향 같은 사람 우대하면 안 되죠. 차별입니다. 2번은요. 금전적 보상 받으면 안 되고요. 3번 권위적인 태도 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5번 학대를 발견하면 선생님들이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는 없어요. 의심만 되더라도 우리 노인보호 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된다, 확인한다가 틀렸습니다. 문제 13번.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보기를 보겠습니다. 대상자가 설날을 앞두고 요양보호사에게 감사의 의미로 백화점 상품권을 주려고 한다. 이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1. 성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며 인사하며 받는다. 2. 감사합니다 라고 하며 받은 후 다음날 돌려준다. 3. 이런 것을 받으면 안 돼요. 마음만 받을게요 라고 한다. 4. 다음에 좋아하시는 고기를 사다 드릴게요 라고 하며 받는다. 5. 마침 저희 집에 반찬이 떨어졌는데 이걸로 살게요 라고 하며 받는다.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우리 요양보호사는 대상자로부터 이렇게 금전적인 보상이나 어떤 물건을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참 이렇게 1번처럼 편하게 인사하고 받고 싶지만 직업 윤리에 어긋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무조건 거절한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14번. 대상자의 가족이 본인 부담금 할인을 요구할 때 대처 방법은 1. 다른 기관을 소개해 준다. 2. 본인 일부 부담금을 할인해 준다. 3. 불법 행위이므로 할 수 없다고 한다. 4. 할인해 주고 그만큼 서비스 시간을 줄인다. 5. 나중에 본인 부담금의 일정액을 돌려준다고 한다. 정답은 3번. 불법 행위이므로 할 수 없다고 한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시험에 잘 나와요. 이 본인 부담금 할인을 요구한다, 깎아달라고 한다, 감면해달라 한다. 이럴 때는 무조건 할 수 없다고 한다, 거절한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15번.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가장 적절한 대처는 보기를 볼까요? 대상자가 옷을 입은 상태로 거실 바닥에 소변을 보고 있다. 이를 본 요양보호사가 치매 증상이 점점 심해져서 이제는 배뇨도 잘 조절하지 못하시네요 라고 말하였다. 이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요? 1. 다른 요양보호사에게 인계하고 상황에서 벗어난다. 2. 상황을 기록한 후 바로 기저귀를 착용하게 한다. 3. 모르는 척하고 맡은 업무를 계속한다. 4. 침착하게 뒤처리를 돕고 대상자의 옷을 갈아입혀준다. 5. 재가 서비스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시설 입소를 권유한다. 정답은 4번. 침착하게 뒤처리를 돕고 대상자의 옷을 갈아입혀준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유념해 두시고요. 당황하지 마시고 뒤처리를 돕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5번처럼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선생님들이 판단하고 시설장이 아닌 요양보호사가 입소를 권유하는 거요. 집에 계신 분을요. 이거는 조금 선을 넘는 대처가 되겠죠. 1번은 다른 요양보호사 인계하고 상황을 벗어난다 틀렸죠. 그리고 2번 상황을 기록한 건 맞죠. 근데 기저귀 착용은 하면 안 돼요. 우리 요양보호사에서는 기저귀는 될 수 있으면 착용시키지 않는다라고 하고 모르는 척하는 것도 틀렸습니다. 문제 16번. 대상자를 돌보던 요양보호사가 독감이 의심될 때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1. 요양보호 업무를 중단한다. 2. 독감 예방접종을 한다. 3. 보건소에 신고한다.
4. 가글액으로 입안을 헹군다. 5.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모두 치료를 받는다. 정답은 1번 요양보호 업무를 중단한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언제 일주일 동안 7일간 요양보호 업무를 중단하고 휴식을 취한다라고 했죠. 2번 하신 분들은요. 독감 예방접종은 이렇게 독감이 걸리기 전에 맞아야 되지 의심이 될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증상이 나타날 때는요. 3번 보건소에 신고할 필요 없고요. 4번 가글액으로 입안을 헹군다. 이거는 우선적으로 할 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5번 이거는 오음에 관련된 설명이 되겠습니다. 문제 17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요양보호사의 스트레스 관리 중 직무 스트레스 대처 방안으로 옳은 것은? 보기를 볼게요. 과거 편안했던 기억을 떠올린다. 두 번째, 복식 호흡을 천천히 하면서 편해, 쉬어 등의 단어를 천천히 속으로 반복한다. 이거는 어떤 스트레스 관리 방법인가요? 1번, 긴장 이완 기법. 2. 호흡법. 3. 인지수정법. 4. 심상훈련법. 5. 자신의 생각 변화. 정답은 4번 심상훈련법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과거에 편안했던 기억을 떠올린다, 심상을 떠올리는 거죠. 그리고 복식 호흡하면서 편해, 쉬어 등의 단어로 천천히 속으로 반복한다 하면서 스트레스 받은 거를 푸는 겁니다. 긴장 이완 기법은요, 의자나 침대 같은 데에 누워가지고 편안한 자세에서 신체 특정 부위를 힘을 많이 주는 거예요. 10초 이상 정도 줬다가 갑자기 힘을 풀어버립니다. 그랬을 때 스트레스가 풀린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호흡법이라는 거는 아마 이걸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호흡법은요. 오른손, 왼손, 가슴과 배에 손을 올리고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코로 들이마시면서 입으로 내뱉으며 배와 가슴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을 손으로 느낀다. 이런 표현이 나면은 호흡법입니다. 인지수정법과 자기생각 변화는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선임이나 선배가 나에게 막 꾸짖고 날 갈구어요, 막. 그랬을 때, 저 선배가 나를 정말 좋아해서 나 잘 되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세상 긍정적인 게 바로 인지수정법과 자기생각 변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18번. 대장암 예방을 고려한 식이요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고지방 음식을 제공한다. 2. 통곡물로 만든 음식을 제공한다. 3. 훈연된 동물성 식품을 제공한다. 4. 저자녀 시기를 제공한다. 5. 고칼로리 음식을 제공한다. 정답은 2번 통곡물로 만든 음식을 제공한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분 섭취는 하루에 6잔에서 8잔 매일 마셔라. 이런 것도 있었죠. 1번은 고지방이 아니라 저지방. 3번은 훈연된 동물성 식품 다 틀렸죠. 식물성 식품 훈연된 것도 틀렸고. 4번은 고자녀시기. 5번은 저칼로리 음식을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19번. 노화로 인해 나타나는 호흡기계 변화는 1. 기침 반사가 감소한다. 2. 폐활량이 증가한다. 3. 기관지 분비물이 감소한다. 4. 폐포 탄력성이 증가한다. 5. 섬모 운동이 증가한다. 정답은 1번. 기침 반사가 감소한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은 폐활량이 감소한다. 3번은요, 기관지 분비물이 증가한다. 그래서 기관지 내 감염 발생이 높아진다라고 했죠. 4번 폐포의 탄력성 증가가 아니라 감소. 5번도 손모 운동은 감소한다, 저하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20번. 강아지나 고양이 털에 노출된 후 대상자가 숨을 내쉴 때 쌕쌕거림과 답답함을 호소한다. 이때 의심할 수 있는 질환은 1. 협심증 2. 후두염 3. 천식 4. 흉막염 5. 결핵 정답은 3번 천식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고양이, 강아지 털 이로 인해서 기도가 부어서 나오는 알러지 반응, 숨 쉴 때 내는 소리, 쌕쌕거림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천식이다라고 했습니다. 문제 21번. 다음 중 신부전 대상자의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고지방 고콜레스테롤 시기를 충분히 섭취하도록 한다. 2. 체중은 일주일에 한 번만 측정하여 부종 여부를 확인한다. 3. 수분 섭취를 제한 없이 충분히 권장한다. 4. 매일 같은 시간에 체중을 측정한다. 5. 한 번에 많은 양의 식사를 하도록 한다.
정답은 4번. 매일 같은 시간에 체중을 측정한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체중은요, 살을 측정하는 게 아니라 부종, 이 신부종 대상자는 부종이 잘 나타나죠? 그렇기 때문에 부종 여부를 얼마나 부었는지, 그래서 어제보다 덜 부었는지 많이 부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측정하는 겁니다. 1번은 고지방, 다 저라고 해야 돼요. 저지방, 저콜레스테롤 식이 섭취해야 되겠죠. 2번, 체중은 매일 측정해야 되고요. 3번은요,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됩니다. 권장이 아니라 제한한다. 5번은 한 번에 많은 양이 아니라 소량씩 끊어서 자주 섭취합니다. 조금씩 먹어야 돼요. 많은 양을 먹게 되면 이 심장이 지금 안 좋은데 심장에 부담을 느낀다라고 했어요. 문제 22번.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1. 수영 2. 칼슘 섭취 제한 3. 체중 부하 운동 4. 자외선 차단 5. 저체중 상태 유지 정답은 3번 체중 부하 운동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골다공증, 골절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체중 부하 운동이 있죠. 근력 운동이 있습니다. 1번 수영은 퇴행성 관절염에 대한 운동 방법이죠. 수영, 체조, 흙길 걷기. 2번 칼슘 섭취 제한이 틀렸죠. 섭취를 권장해야 됩니다. 뼈를 튼튼하게 위해서. 4번 자외선 햇빛인데 차단하면 돼요. 햇빛을 봐야 우리 몸에서 비타민 D가 만들어지고 칼슘 섭취를 돕는다라고 했고요. 5번 저체중 상태를 유지하면 안 돼요. 적정 체중. 저체중은 골다공증의 원인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너무 살 많이 빼지 마세요. 뼈가 약해진대요. 갑자기 기분이 좋으시죠? 문제 23번. 노년층에서 나타나는 피부 건조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실내 습도를 높게 유지한다. 2. 뜨거운 물로 자주 샤워한다. 3. 목욕 후 물기가 남아있을 때 보습제를 바른다. 4. 강하게 때를 밀어 각질을 제거한다. 5. 수분 섭취를 줄인다. 정답은 3번. 목욕 후 물기가 남아있을 때 보습제를 바른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노년층에서 피부 건조는 자주 일어나고 특징인데요. 실내 습도를 높게가 아니라 적정 실내 습도를 유지해야 됩니다. 40에서 몇 프로죠? 60%를 유지해 줍니다. 높게 하면은 불쾌지수가 올라가서 찝찝하겠죠. 2번, 뜨거운 물은 오히려 피부를 더 건조하게 합니다. 4번은요, 강하게 때밀면 안 되고요. 5번, 수분 섭취를 권장한다라고 해야 됩니다. 문제 24번. 다음 치매 초기 증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정신 행동 증상은 오히려 점점 줄어든다. 2. 최근에 있었던 일은 물론이고 오래된 기억도 비교적 심하게 손상된다. 3. 대소변 조절 등 기본적인 일상에 어려움이 생긴다. 4. 환각, 망상, 불안, 초조, 배회 등의 정신 행동 증상이 심해진다. 5. 우울이나 짜증 또는 의심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정답은 5번. 우울이나 짜증 또는 의심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우선 치매 초기, 중기, 말기의 이런 증상들은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죠.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요. 이 1번의 정신 행동 증상은 오히려 점점 줄어든다. 이거는 말기에 해당이 돼요. 좀 조용해진다라는 거죠. 오히려 심해진다는 언제일까요? 그러면 심해진다는 중기입니다. 그리고 2번은요. 최근에 있었던 일은 물론이고 오래된 기억도 비교적 심하게 손상된다. 이거는 중기입니다. 중기. 그다음 3번은요. 대소변 조절 기능, 기본적인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생긴다. 이거는요. 말기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4번 환각, 망상, 불안, 초조, 폐 이런 정신 행동 증상이 심해진다. 아까 말했죠. 이거는 중기예요. 심해지는 건 중기가 되겠습니다. 문제 25번. 다음은 뇌간 부위에 뇌졸중이 발생했을 경우 후유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반신마비 2. 운동실조증 3. 언어장애 4. 의식장애 5. 복시현상 정답은 4번 의식장애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우리 뇌간이라는 부위가 손상될 수도 있고
또 소뇌가 손상될 수도 있고 좌측뇌가 손상될 수 있고 그 특정 부위에 따라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었죠. 이 후유증에 대한 내용이 또 시험에 자주 출제가 돼요. 여기에서는 방금 뇌간이었어요. 뇌간이 손상되면 의식장애와 의식저하, 전신마비 증상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반신마비, 편측마비는 그냥 뇌졸중이 발생했을 경우죠. 1번 틀렸고 운동실조증은요. 손의 손상 시 나타날 수 있는 후유증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언어장애가 생겼다 3번은 좌측 뇌 손상 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번의 복시는 그냥 뇌졸중의 일반적인 증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문제 26번 녹내장으로 뿌옇게 혼탁해지는 눈의 부위는 1. 수정체 2. 망막 3. 각막 4. 홍채 5. 공막 정답은 3번 각막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녹내장이 뿌옇게 되는 거는 각막이에요. 수정체가 뿌옇게 된 거는 우리 백내장이라고 해야겠죠. 백내장. 이거는 문제는요, 기출문제에 나왔던 거, 실제로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녹내장에 대한 이런 증상뿐만 아니라 또 치료 및 예방법 있죠. 녹내장 대상자 일상생활 주의사항이라고 뭐 목 꼭 조이는 옷은 입지 않는다. 물구나무 서거나 얼굴에 힘들어가거나 고개를 오래 숙이고 공부하거나 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문제 17번. 다음 우울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기억력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2. 우울증이 서서히 발병한다. 3. 질문에 모른다고 대답하는 경우가 많다. 4. 사교 모임 등 취미 활동을 하고 있다. 5. 우울감이 잘 드러난다. 정답은 3번 질문에 모른다고 대답하는 경우가 많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노인 우울증에 대한 내용도 역시 아주 시험에 잘 나오죠. 특히 노인 치매랑 같이 비교를 해서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문제가 실제로 많이 나왔죠. 1번 기억력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이거는 치매에 대한 내용이에요. 틀렸죠. 2번 우울증은 서서히가 아니라 급격히, 치매는 서서히. 그리고 4번 사교 모임 등 취미 활동을 하고 있어요? 막 밖에 돌아다니고 그래요? 그럼 우울증이 아니죠. 그래서 틀렸고요. 5번 우울감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노인 우울증은요. 본인도 몰라요. 같이 사는 가족들도 이 어머니 아버지가 우울증에 걸렸는지 몰라요. 그냥 나이가 들어가지고 기운이 없어서 그런겠죠 하고 당연시해요. 그렇게 방치되면요. 노인 자살까지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우울증은 정말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거. 문제 28번. 노화로 인한 수면 양상의 변화는 1. 수면 시간이 늘어난다. 2. 수면 중 자주 깬다. 3. 낮 시간 동안 졸림증이 줄어든다. 4. 잠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 짧아진다. 5. 일정한 시간에 취침을 한다. 정답은 2번. 수면 중에 자주 깬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노화로 인한 수면 양상은요, 수면의 질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수면 시간이 길어요? 늘어나요? 짧아지죠. 그래서 막 새벽 2, 3시에 깨가지고 잠을 못 자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낮 동안 많이 졸게 되죠. 줄어든다가 틀렸고, 4번 잠든 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짧아진다가 틀렸고, 5번 일정한 시간에 취침을 합니까? 아니죠.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29번 여성 노인의 성적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과도한 음주는 성 반응을 촉진한다. 2. 해열 진통제는 성욕을 증가시킨다. 3. 유방 절제술 후 성기능 감소가 나타날 수 있다. 4. 질 분비물 증가로 통증이 감소한다. 5. 자궁 적출술은 성기능의 변화가 없다. 정답은 5번 자궁 적출술은 성기능의 변화가 없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궁 적출술뿐만 아니라 유방 절제술, 그다음에 남자는 전립선 절제술 이런 걸 했다 해서 성생활을 못 한다 하면 안 되죠. 성기능의 변화가 없다라고 해야 되고요. 과도한 음주는 촉진하지 않고요. 발기, 지연, 성욕 감퇴 이런 것을 생기게 하고요. 2번은요. 해열 진통제 성욕을 증가시키는 게 아니라
항파킨슨제가 성욕을 증가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3번 유방절제술 성기능 감소 안 나타난다 했고요. 4번 질분비물 감소로 통증이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30번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비상약은 1. 소화제 2. 혈당 강화제 3. 혈압약 4. 기관지 확장제 5. 수면 유도제 정답은 1번 소화제 1번이 정답이 되겠죠.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죠? 해열, 진통제 이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나머지는요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약들이 아닙니다. 문제 31번 음주 중인 대상자의 절주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공복 상태에서 음주를 권한다. 2. 권유가 있을 때만 마시게 한다. 3. 절주 계획을 지인들에게 알리도록 돕는다. 4. 매일 식사와 함께 술을 제공한다. 5. 건강을 위해 일정량 음주를 허용한다. 정답은 3번 절주 계획을 지인들에게 알리도록 한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역시 실제로 시험에 나왔던 거고 정답이 3번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술을 안 먹을 계획이 있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알린다라고 했고 집안에는 금주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자신이 금주나 절주를 하게 되면은 그 일지를 작성한다 이런 기록을 한다 이런 내용도 정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주 나왔던 거니까 선생님들 기억해 주시고요. 문제 32번 방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던 중 관리 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해야 할 경우는 1. 대상자의 체납 관련 우편물을 발견하였다. 2. 가족이 예고 없이 방문하였다. 3.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 4. 대상자가 갑작스런 어지럼증과 두통을 호소하였다. 5. 출입문에서 소음이 발생하였다. 정답은 4번 대상자가 갑작스런 어지럼증과 두통을 호소하였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우리 요양보호사가 업무 보고를 해야 될 경우가 이렇게 상태 변화가 있었을 때는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33번. 요양보호사의 업무보고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1. 개인적인 판단 위주로 보고한다. 2. 중복되지 않도록 내용을 정리한다. 3. 가족의 개인정보를 자주 전달한다. 4. 수치 자료를 구두로만 보고한다. 5. 실수는 스스로 처리하고 보고하지 않는다. 정답은 2번 중복되지 않도록 내용을 정리한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은 개인적인 판단, 주관적인 판단 안 되죠. 3번은요, 개인정보를 자주 전달하면 안 됩니다. 이거 불법이에요. 그리고 4번은요, 수치 자료는요, 서면 보고하시는 게 정확하죠. 5번은 실수 보고하셔야 됩니다. 문제 34번. 임종이 가까운 대상자가 시간, 장소를 혼동하고 주변 사람들을 잘 알아보지 못할 때 적절한 대처 방법은 1. 손을 흔들어 의식을 깨운다. 2. 움직임을 제한하여 안정시킨다. 3. 큰 목소리로 반복 질문한다. 4. 창문을 열어두어 환기를 시키므로 답답하지 않도록 한다. 5. 서비스 제공 전 요양보호사 자신을 소개한다. 정답은 5번 서비스 제공 전 요양보호사 자신을 소개한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시간, 장소 혼동한대요. 그리고 주변 사람을 잘 알아보지 못한대요. 그러면 요양보호사임을 먼저 소개하고 다가가서 서비스를 제공해야겠죠. 진압력 장애가 임종 때 나타날 수 있다. 자,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흔들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2번 움직임을 제한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3번은 큰 목소리가 아니라 평소와 같은 목소리로 질문하는 거고요. 그리고 4번 창문을 열어 놓으면 안 되죠. 주기적으로 환기, 시간에 맞춰서 그때그때 환기를 시키는 건 괜찮지만 아예 이렇게 열어둔다라는 거는 틀린 겁니다. 몸 자체가 싸늘해지고 이제 점점 추워하시는데 창문까지 열어 놓으면 조금 더 힘드시겠죠. 문제 35번. 다음 중 대화를 참고할 때 연명의료에 해당하는 것은 대상자가 콧줄, 비위감도 연명의료에 포함되나요? 라고 물어보네요. 이때 요양보호사가 아니요, 연명의료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시행하는 시술로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의학적 처치를 의미합니다. 이 대화를 보고 연명의료에 해당하는 것 1. 진통제 투여
2. 영양분 공급, 3. 기본적인 간호 제공, 4. 수혈, 5. 산소 공급. 정답은 4번 수혈.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연명의료라는 거는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심폐소생술, 체외시술, 그리고 인공호흡기, 항암제 치료 이런 것들이 연명의료에 해당하죠. 그리고 이 진통제, 통증 완화, 그리고 식사, 영양분, 그리고 돌봄, 기본적 간호 제공, 그리고 산소 공급 이런 것은 연명의료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양 공급 때문에 이런 비위감도 연명의료가 아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밥을 주는 거잖아요. 우리 선생님들도 이렇게 잘 대답하실 수 있겠어요? 잘 대답하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5의 필기 파트 35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몇 개나 맞으셨나요? 필기는 무조건 21개 이상은 맞으셔야 돼요. 그래야 합격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실기 파트 36번부터 80번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